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정부 민선 7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남 동부권도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했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의회도 의장 선출을 마친 뒤 상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선 7기의 새 출발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그만큼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의 균형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행정을 유도해 나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전남 동부지역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만나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방 분권 시대의 지역 발전 방안, 지방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소개합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완석입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정진입니다.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 김성희입니다.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먼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완석입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막중한 의장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시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님. 먼저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뛰어나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무척 기쁘지만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주신 동료 의원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28만 순천 시민의 소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에서 작은 의견 차이들로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리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모든 의결은 시민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님. 광양시 의장 김성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소원을 보내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광양 최초 여성 의원이며 광양시의회 의정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중책을 맡게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양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지역의회가 최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는데요. 의정 활동에 앞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순천시의 서정진 의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7대 전반기 때 의회 운영장을 하면서 의장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와 의회 구성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의회는 첫째 과제가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형평성 있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전반기 의장에 대한 평가는 의원이 아닌 28만 순천 시민들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또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들어서 실천하는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하는 의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님은 어떻게? 네, 저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협력, 협치, 혁신의 세 가지 키워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구원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의원들 간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면 발자국이 남고 둘이 가면 길이 보이고 셋이 가면 역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의회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뭐가 필요한지 직접적인 고통과 또 시민의 의견을 열심히 들어서 오로지 광양의 시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의견 수렴에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수시의 서한석 의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 예, 우리 여수시 의회도 다른 지역과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촛불 민심에 의한 시대 변화의 바람에서 의회가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 의회가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 다음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또 민생 현장을 찾아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집행부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힘 있는 의회,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각 지역 시의원 정당 분포를 보면 세 개 시 사정이 많이 다르지 않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의 과반을 넘기면서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타 정당 의원과의 조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물론 저희 이번에 뭐 민주당 독주 체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도 11분이 저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선거 때는 어차피 우리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지금 우리 시의원으로서 입성을 했을 때 그 정당 간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이 지금 민평당 쪽도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독주 체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있는 동안은 먼저 의회 의장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서로 의원님들께서 아무 때나 와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당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정책을 뭐 훌륭한 정책을 다른 당에서 가져왔을 때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뭐든지 당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의회를 한번 꾸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주 체제 그런 부분은 선거가 끝난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재 의장님, 순천시 의회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23명 의원 중에서 18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죠. 뭐 민주당이 표를 몰아줬을 때 의회의 기본 임무인 뭐 견제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본회의장 중심입니다. 뭐 저희들도 뭐 민주당 또 뭐 평화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렇지만은 또 상임장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 의원이 또 낙선을 하고 또 무소속 의원이 또 당선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순천시 의회는 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 동지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소통, 협치, 시민을 중심에 놓고 정책 과정 무리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서한석 의장님, 네. 여수시 의회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 그 민주당 자리 독식이다, 뭐 독선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국민들의 염원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염원이고 그 정당이 민주당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승리를 시켜줬는데 우리 여수시에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우리 여수시 의원 26명 중에서 19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민평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이 4명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0% 이상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민의 그 바램을 가슴에 안고 책임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0% 이상 되는 그 지지를 해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구성됐습니다. 의견이야 소수의 정당, 무소속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수렴해서 정책 마련이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굉장히 충실하겠습니다만은 이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또 의장의 역할, 의장단의 역할 이 부분이 다수당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 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지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진 의장님, 그 의회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또 집행부인 시와의 또 소통하고 협치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집행부와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우선 구축돼야 됩니다. 집행부 정부직 공무원인 시장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우리 24분의 의원님들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우선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관계가 잘 정립돼 있어야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자가 집행부를 견제할 때 시민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면 불건전한 견제로 이어져서 타협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는 견제를 확실하게 하되 시민 정서를 담는 건전한 의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간섭이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견제를 통한 협치를 말씀하셨는데요. 6시에 서한석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개원사에도 시민께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적극 응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는 엄하게 확실하게 질책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또 의회가 정책 대안도 마련해서 정책을 집행부와 시정부가 보완하도록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날 의장단 회의를 합니다. 의장단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 4개 상임위원회 간사, 또 예산결산위원장에서 11명이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인데요. 한 달에 2번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날 시 집행부에 대한 업무 보고, 또 중요한 정책, 행사, 또 의회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서 사전에 시정부의 이러한 정책이나 현안 사업들을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이렇게 시 집행부의 어떤 사안들을 보고받아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더 원활하고 충분히 의회가 시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정부를 하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의견 제시를 통해서 시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희 의장님. 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협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대안, 정책을 가져왔을 때는 우리 의회도 합심해서 그 정책이 올바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올바른 정책을 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하면 시장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가감히
이렇게 견제도 하고 질책도 하고 예산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으로 견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견제인데 그게 조금 전에 상임위 그쪽에서도 제대로 상임위가 가동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통적인 이 앞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더불어 우리 민주당이 독주를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에 해서 이 공통된 의견이 안 되면 의회가 이끌어 나갈 수 없고 견제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합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상임위가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합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와 협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견제와 협치 같이 열심히 올바른 정책은 협치를 하고 또 좋지 않은 대안을 가져왔을 때는 과감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3년 통합 2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화합, 지역의 균형 발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서한석 의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여수시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시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주민 발의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통합 결과로 통합 정신으로 세계 박람회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여수시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통합정신 계승 사업 이 부분은 여수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요. 우리 시민의 자랑이고 자긍심입니다. 이 정신이. 그래서 이 3년 통합 정신 계승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지금 위에서 발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정신 계승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 자긍심을 길러가도록 이 사업을 의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서정진 의장님. 네. 지금 순천시 현안 가운데 하나가 청사 건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청사 건립인데요. 의장님께서는 민선 7기부터 계속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나가실 계획인지. 사실 순천시 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장께서 상정해 달라고 읍소 수준까지 했던 것입니다. 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가 나름대로는 순천 시민의 정선을 담아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했었죠. 미상에 대해서 집행부 다시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시민 정서에 부합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의장 혼자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24분의 의원님들의 상호 조율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김성희 의장님. 네. 광양시의 경우는 광양보건대 정상화 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게 한 지역에 대학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은 보건대하고 한려대가 두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 이사장님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령 문제라고 하죠.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400억이라는 그 행령 금액을 지금 이렇게 다시 돌려내놔야 돼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실사단이 마지막으로 왔다 갔고요. 어찌 보면은 광양보건대는 우리 광양에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역에 많은 걸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학들이 순천일 수 있겠지만 보건대나 한려대는 더더구나 보건대는 정말 간호학과 그걸로 해서 엄청난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취업도 했고 그래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8월 말로 예정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까지 400억을 설립자 획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강영보건대를 자율개선대학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역민 또 강양시장님 또한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모두 해서 이제 그 보건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혼실에 이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바람은 또한 저기 공립은 좀 저희들이 힘들 것 같고 도립적으로 해서 보건대를 존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이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광양 지역에 대학이 하나라도 존재를 해야지 기업체 하나는 지금 유치를 안 하면 다음에 유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50년, 100년이 가야 유치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대학이 있는 것도 지역에서 지키지 못했고 물론 지역의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잘 가늠해서 저희 강양보건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또 여러 군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보건대학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난 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번 의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정치하는 저로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삼선 의원입니다마는 지난 의회 의원들은 계파 분류가 확실히 있어서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사실 고백합니다. 내부 분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실망하셨고 또 질책도 많이 하셨죠. 제가 의장을 맡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8대 순천시 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의견 차이도 의원사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리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서로 다른 의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신뢰와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의회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서한석 의장님. 네. 우리 의회의 큰 문제점이 있다면 의장단 선거의 문제겠죠. 의장 연임을 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장단 연임은 의회 발전은 물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장단 연임을 못하도록 하고 국회와 같이 2년 임기 단임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의원들과 합의를 했고 제가 의장 당선한 이후에 교원사에서도 이 의장 단임을 실천하겠다. 하반기 의장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은 하반기에 상임위원장 출마하지 않는다. 의장 단임을 국회와 같이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실천을 주문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의회가 의원들 간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집행부도 제대로 견제도 안 되고 합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의원들 소통과 또 의회 의원들 역량을 결집해서 의회다운 의회, 힘 있는 의회,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성희 의장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의회 의장단 때문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서로 의원들 간 신뢰도 좀 망가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화합하고 소통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 된 이상 지난 의장 선거라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는 이번 의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다 그렇듯이 경제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민들이 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경제를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 분야에 대한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 지역 경제에 협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희가 그 산단이라든지 주택단지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양의암지구라든지 성황도입지구, 도시개발지구, 목성지구, 도시개발 또 중마, 금호, 또 곤약 이순신 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급적인 그 사업을 한번 그 계속 연속 사업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켜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런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광양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죠. 여순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7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화해와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각 지역 시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할 것인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서한석 의장님.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우리 지역의 상처입니다. 70년이 됐습니다마는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마침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여순 사건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합심해야 될 사항인데요. 최근에 대학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칭부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바꾸고 또 위령사업에 포함된 위령탑,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 발굴, 간행물 발간, 또 인권 평화 운동을 조례에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적으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여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 이러한 인권 말살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우리 지방 정치권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를 견인하고 시민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시의 서정진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픈 역사를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역사적 맥락이 동일한 4.3 사건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아직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또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는 2016년 11월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재추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머지않아 모두의 관심과 또 국가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여순 사건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희 의장님. 네. 말 그대로 이웃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광양은 좀 저희가 등한시했다고 솔직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또 그 첫 발발지가 광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하고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셔가지고 저기 과거사에 인한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진상 조사가 활발히 저희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올해 이제 10월 19일이면 70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광양에서도 그 백운산 토벌 과정에서 그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 많이 희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분들의 그 명예 회복이나 역사적인 재조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그 모든 그 해결책,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계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진상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의 그 조속한 개정과 또한 국회에 표류 중인 이웃순 사건 특별법, 이게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지혜를 저희 이제 여수나 순천 광양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희생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또한 배상이라든지 보상 그런 부분, 또 이제 뭐 유령비를 세운다든지 그런 게 그 다음에 그 법이 제정 후에 그 모든 게 지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제 아마 제정이 되면 그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광양시에서도 그 분들의 그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모두 지금 광양만권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의회의 역할과 또 앞으로 실천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희 의장님부터 그 말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웃 순천 광양은 이웃 사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웃 순천 광양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모든 정책을 봤을 때 그 서로 합심하고 또 재투자가 되지 않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는 아마 그 여수 밤바다라든지 그런 관광 차원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한 순천은 정원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광양도 아마 그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서 우리 광양이 불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불고기 축제나 매화 축제,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합해서 축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이렇게 관광 그 개발을 또 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시가 앞으로는 여수, 순천, 광양이 장점을 이렇게 모으고 단점은 보완해서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 투자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 광역적인 협의회를 그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시장 분들은 이웃순천 광양 3개시 그 지난 1986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공동 번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3개시 광역 교통망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또한 전남 동북부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도 3개시 의회가 협의체 구성을 한다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런 기구를 만들어 광양마을권의 그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6시에 서한석 의장님. 지금 예. 김성희 의장님 의견에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찬성합니다. 지금 시 정부는 광역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서 현안들을 공동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지금 역할을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3개 시군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게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또 지역 경제 퇴보 뭐 이런 게 다 공동 사안일 겁니다. 또 문화 관광 부분, 또 이 율전산단, 제2산단 조기 조성, 뭐 민간 자본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3개 시군이 한때는 아니 3개 시군은 3개 시가 한때는 생활권이 거의 같아서 통합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지역인데 아까 일자리나 인구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 서로 협력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의회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 의장님께서 제안한 의회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3개 시의 역할을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진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야 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했던 우리 광양마을권 행정협의회가 2007년도 9월 협의가 중단이 됐었죠. 그때가 뭐 글로벌 특성화 대학 유치, 뭐 상공회의소 분리, 지역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단체나 의회가 정말 그 사심 없이 세 개 시가 통합하는 데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진정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의 지역 간 경계나 행정구역의 그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정치하는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이전에 시민 정서를 제대로 담아내는 어떤 정치적 행위, 행정적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시민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정직한 정치인들이 세계 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중단 사유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세계시 현안을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또 추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광이라든가 환경,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또 이 협의회에 논의되고 있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점은 없는지 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선언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 협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의회 새로운 수장으로서 계획과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의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 광양시의 의장으로서 시민의 생각과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집행부와 시민 간의 각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한 8대 의회는 15만 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부응하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며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이러한 약속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정재 의장님. 저는 민생 안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순천 시민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시민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잡는 일을 의회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순천시의 8대 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꼭 구현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한서 의장님. 예.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지방의회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는 제대로 집행부를, 시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정책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갈등도 의회가 적극 나서서 조정하고 해소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정치적 역할에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통합 정신 개선 사업, 또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과 우리 지역 차원에서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또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계속해서 부탁해 보내주시고 우리 의회에 그 기대와 염원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지방자치는 균형을 잃게 되는데요. 민선 7기를 시작한 지역의 시의회,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건강한 견제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온수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